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작년 말 현재로 전 세계에서 현재 운행 중인 가스 운반선 LNGC가 대략 한 610여 척 된다고 하죠. 이 중에서 노후화됐고 또 효율이 나빠서 그래서 퇴역 대상인 것이 무려 한 400여 척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선주들은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탄소 규제 충족시키고 하려면은 추가로 돈을 투입해서 규제 요건을 충족하도록 이렇게 좀 개조를 해주거나 수리를 해주거나, 그리고 또 효율이 떨어지는 상태로,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운항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죠. 연료비가 많이 든다는 거죠. 그걸 감수하고 끝까지 계속 그 운항을 하거나 그런 옵션이 하나 있고, 두 번째 옵션은 조기에 퇴역시켜버리고, 퇴역시키면 이제 가스 운반선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대신에 퇴역되는 노후화된 그 가스 운반선을 다른 용도로 재활용할 수 없겠는가 이겁니다. 이걸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제가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고요. 다른 영상에서 한 서너 번 이런 가능성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지금 기억납니다. 이 가스 운반선을, 퇴역시킬 가스 운반선을 부유식 해상 터미널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특히 유럽 지역에서 수요가 많지 않을까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는 러시아로부터 가스 파이프로 받던 그 가스를 지금부터는 액체 가스로, 즉 배로 받아야 하는데, 반드시 갖춰야 할 그 전제적인 인프라가 바로 가스 운반선과 터미널입니다. 이 터미널은 일종의 액화가스 창고 아니겠습니까? 이 터미널은 부수해서 재기화 설비가 반드시 필요하죠. 액체 상태로 저장을 했다가 다시 기체로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왜 액체로 만드는가?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600배 더 많은 가스를 저장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가스 파이프로 받는 것의 대체제가 바로 액체 LNG로 받는 것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볼 때. 그래서 이런 터미널과 가스 운반선과 이런 인프라가 완성되는 만큼 러시아 가스를 빨리 아웃시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유럽 전체 그 터미널은 저장 용량이 대략 적으면 30%에서 50% 그 사이, 그래서 용량의 여유가 많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는 계속 이제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독일 등을 중심으로 터미널 이제 새로 건설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퇴역될 가스 운반선을 부유식 해상 터미널로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부유식 해상 터미널로 한다는 것은 운항할 필요가 없으니까 탄소 배출 규제 걱정할 필요가 없고, 거기에도 어느 정도 재액화 장치는 기본적으로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식 해상 터미널로 분명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별도로 투자할 것도 없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 아이디어 뭐 괜찮은 것 같은데 공짜로 공유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구체적인 비즈니스로 진전이 된다면은 이 신나게 놀자 채널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재미있는 게 이제 오늘 공유하겠습니다. 일본의 가와사키 해운 K라인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일본의 아주 저명한 엔지니어링 회사 JGC가 퇴역 가스 운반선 재활용 방안으로 이게 아주 중소형 사이즈 FLNG로 리모델링하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를 하고, 이것을 미국 ABS에서 기본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최근에. 그래서 JGC라는 이 회사는 어떤 회사인가? 삼성중공업의 깐부입니다. 가령 모잠비크 코랄술 FLNG 이거 이탈리아 에니사가 이제 운영을 하지만은 JGC하고 삼성중공업이 만든 거 아닙니까? 또 말레이시아의 세 번째 FLNG FEED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이죠.
이거 JGC하고 삼성전공 컨소시엄이 낙찰 받은 겁니다. 여러 번 그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 이제 JGC에서 나온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일본 팀 아이디어는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가스 수요는 계속 증가한다는 겁니다. 러시아 푸딩의 삽질 때문에 지금 폭증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러시아가 아니더라도 글로벌 가스 수요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러시아 때문에 단기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상가스전에서 육상으로 해저 파이프 깔고, 그 다음에 육상에서 가스를 액화시키고, 액화 공장을 육상에 만들고, 그 이제 항만을 새로 지어서 항만에서 하역을 하고, 이게 전통적인 어떤 방식인데, 여기에 비해서 FLNG라는 것은 가스전 있는 곳에서 포올린 가스 바로 액화시키고 바로 거기서 저장을 하고 이곳에서 바로 가스 운반선에 하역시켜 주는 거, 이게 훨씬 더 경제적이라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만약 가스전이 다 포올려서 바닥이 나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전통적인 방식은 그 설비 다 뜯어내 갖고요,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FLNG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배잖아요. 배이기 때문에 그냥 새로운 가스전으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또 이전에 하던 일을 계속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드릴십도 마찬가지죠. 드릴십도. 그래서 부유식 설비의 공통된 그 장점입니다. 그런데 FLNG 만들 때는 영하 162도씨까지 견디는 그런 특수 재질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 이거 한국 같으면은 프랑스 GTT사의 그 화물창을 사용하는 것이고요. 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특수 재질은 또 용접을 하는데도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특수한 용접 기술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이런 거 만들 수 있는 곳이 사실상 한국 조선 3인방 뿐이라는 거 아닙니까? 비싸고 건조기간도 매우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가동 중인 게 4곳이라는 거죠. 3곳은 삼성이 만들었고 한 곳은 대우입니다. 그래서 현대도 만들 수 있을 거다, 그런 어떤 그 잠재적으로 그런 그 능력은 인정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적이 지금 없기 때문에 진짜 만들 수 있는지 검증되지 않았고요. 사실상 검증된 곳은 삼성하고 대우뿐이고 그중에서 압도적으로 삼성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자료에 의하면은 말레이시아에서도 지금 새로 하나 더 만들려고 그러고 있고, 저희 캐나다에서도 그 삼성이 지금 그 FED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빠르면 말레이시아 삼성 같은 경우도 말레이시아하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빠르면 금년 말경에 계약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 측 아이디어의 본질은 뭘까? 일종의 선박 리모델링 그 비즈니스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돈이 되는 이유는 그 가스 저장 창고를 만드는 그 자재, 그게 고가의 초저온 자재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거 그냥 버리지 않고 재활용한다는 겁니다. 재활용.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선박의 선체, 그걸 바로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 한번 보시면은 한국은 그 멤브린 탱크라고 해서 좀 사각형이죠. 일본은 모스 탱크라고 해서 외관이 둥그렇습니다. 언뜻 보기에 둥그런 저 외관 모습 때문에 공간 손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공간에 그 멤브린 타입이 더 많은 가스를 적재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런 모스형보다는 멤브린형이 훨씬 경쟁력이 높죠. 어쨌든 간에 새로 건조하는 것보다 리모델링 하는 것이 건조 기간도 단축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가스 운반선에 가스를 퍼올리는 설비를 추가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이걸 액화하는 설비를 훨씬 더 많이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도 액체로 저장해서 이렇게 이송을 하다가 자연적으로 기화되는 것을 다시 재액화하는 설비는 다 갖추고 있을 텐데, 그것만 갖고는 부족하고 재액화 설비를
대규모로 이제 용량을 키워서 더 갖춰줘야 하겠죠. 선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액화가스 저장 공간만을 그대로 이제 재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좋은 점은 지금 그 가스 쇼티지 상황인데 신규 FLNG 건조하는 것보다 신속하게 가스 공급을 확대할 수 있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버릴 거 재활용하기 때문에 뭐 돈도 절약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평가를 해보면은 일종의 틈새 시장인 것 같고요. 이것이 뭐 FLNG 대세는 절대로 될 수 없겠죠. 기본적으로 퇴역되는 가스 운반선의 용량에 좌우될 것이고요. 처음에 만들었던 가스 운반선은 그게 아마 1970년대부터 나오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량이 지금보다는 현저하게 적었죠. 그래서 중소형 사이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의 그 FLNG 대세는 될 수 없을 것이고 또 규모의 경제도 이룰 수 없고요. 그냥 푼돈 버는 수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앞으로 추진될 그런 대형 FLNG 사업에는 영향이 거의 없겠죠. 그렇게 보여지고요. 대신에 노후 가스 운반선이 조기 퇴역하면은 새로운 가스 운반선 만들어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새로 만든다면은 지금까지 최근 한 10년간 그 표준 사이즈가 된 게 그 17만 5천 그 큐빅미터 이건데 이보다도 더 큰 사이즈로 그러니까 Q막스급이 26만 큐빅미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로 지금 훨씬 더 규모가 큰 배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달 이 시장에서도 규모의 경제 실현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야지 이제 경쟁이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만든다는 것은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크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 이제 뒷받침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대규모 수요가 뒷받침돼야 되는데, 이거 둘 다 지금 충족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이렇게 된다면, 일본이 저런 비즈니스를 좀 성공시켜 준다면 우리는 고마울 것 같습니다. 일본은 푼돈 벌고 한국은 큰 돈 벌게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일본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